사람들은 종종 말년에 접어들면 이제는 인생이 좀 편해지겠거니, 누릴 것 좀 누리고 여유롭게 살겠거니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년에 더 활짝 피어나는데 누군가는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벽돌처럼 무겁고 버겁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 생각 하나가 말년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말년에 접어들수록 조심해야 할 태도와 습관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꾸면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평소엔 무심코 지나쳤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뿌리를 흔들고 있었던 10가지의 공통점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볼게요. 첫째,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젊을 땐 밤새워 일해도 거뜬하고 감기쯤은 이틀이면 이겨냈던 몸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달라졌는데도 마음은 예전 그대로라는 데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꾸준히 안 챙겨 먹다가 상태가 악화돼서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기 쉬운데도 병원 가는 걸 귀찮아하고 참고 참다가 결국 수술까지 가는 일도 적지 않죠. 심지어는 병원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병을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아끼는 병원비가 나중엔 더 큰 돈과 고통이 돼서 돌아옵니다. 건강은 결국 그때 잘 관리할 걸이라는 후회로는 되돌릴 수 없는 자산이에요. 그러니 사소한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은 꼭 받으시고 병원에 가는 걸 겁내지 마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하루 20분 걷기라도 좋습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돌봐야 할 평생의 친구입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이젠 뭐 친구가 필요하겠어. 혼자 조용히 살면 되지라며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모임도 피하고 심지어 가족과도 거리를 두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편할 수도 있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나만의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이 됩니다. 친구들과의 수다가 사라지고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말하는 법도 잊게 되고 사람과 눈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든 소속감을 느끼고 관계를 맺고 정서적 교류를 해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어요. 괜히 귀찮게 할까봐 내가 먼저 연락하면 좀 그렇잖아, 이런 생각보다 먼저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가까운 이웃이나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다시 연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니어 모임이나 동호회, 복지관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한 발짝만 용기 내보세요. 외로움은 약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셋째, 돈을 지나치게 믿거나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돈이 말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고 받은 퇴직금이나 적금을 한 방에 큰 수익을 바라며 투자하다가 다 잃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식들이 힘들다니까 아낌없이 도와주고 나중에 본인은 월세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해요. 반대로 돈을 너무 쥐고 있으면서도 절대 쓰질 않아서 건강이나 삶의 질이 바닥을 치는 분도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 다 결국 돈을 잘못 다뤄서 생기는 문제예요. 말년에는 돈을 지키는 것과 잘 쓰는 것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위험한 투자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돈을 써야 할 땐 특히 건강이나 여가, 인간관계에선 과감하게 쓰세요. 돈은 통장에 오래 있을수록 가치가 줄어들고 쓸 때 행복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넷째, 배우자와 가족과의 소통을 단절합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라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남보다 먼 사이가 되기 쉬워요. 오히려 말년에 가장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배우자와의 거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지나는 날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감정은 쌓이고 어느 순간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는 상태가 됩니다. 또 자식들과도 괜히 서운함을 쌓아놓고 표현은 안 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아요. 말은 해야 통하고 표현해야 이해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마음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대화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오늘 날씨 참 좋더라 같은 가벼운 말도 관계를 다시 여는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나 서운함은 쌓아두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가장 먼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째,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의 속도는 눈에 띄게 꺾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지금 와서 뭘 꾸미고 뭘 배우고 그래 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하루하루가 무채색처럼 흐려지고 말아요. 옷차림도 아무렇게나 입고 머리도 안 다듬고 거울도 잘 안 보게 되죠. 처음에는 귀찮아서라는 핑계가 있었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불편함을 못 느끼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흘려듣게 되고 생일조차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당연해지는 상태, 이런 게 바로 자신을 놓아버린 모습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면 남도 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는 오히려 더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옷 하나 사서 입고 나가보세요. 작은 액세서리 하나라도 내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머리도 단정히 정돈하고 향긋한 향수 한 방울 뿌리고 거울 앞에 서보세요. 거기 있는 내가 아직 괜찮다고 말해줄 거예요.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글쓰기, 노래, 악기, 뭐든 내가 즐거운 걸 찾아서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인생은 끝이 정해져 있는 여정이지만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장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섯째, 과거에만 머무릅니다. 말년이 되면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들 하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추억을 곱씹는 건 오히려 삶의 위안이 되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그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지금 현재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나는 사람마다 옛 직장 이야기만 하고 지금 세대의 문화나 가치관은 다 틀렸다고 단정 짓고 새로운 경험은 거부하면서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없게 되고 세상의 흐름에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과거는 돌아볼 수 있는 창문일 뿐 내가 계속 살아야 할 집은 현재예요.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 내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 모든 게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작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매일 새로운 걸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 그렇게 조금씩 현재를 살아내다 보면 과거보다 더 따뜻한 순간이 눈앞에 펼쳐질지도 몰라요. 일곱째,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요즘은 뭐든지 기계로 해결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화까지 다 해결되는 시대인데 이런 변화가 부담스럽고 낯설어서 그냥 외면하고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있어도 전화밖에 못하거나 메시지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ATM이나 키오스크 앞에서는 멈춰 서기 일쑤고 심지어 나는 그냥 아날로그가 좋아라며 모든 걸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죠. 처음엔 그게 내 스타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식과 소통도 어려워지고 필요한 정보도 못 얻고 도움을 요청할 줄도 모르게 되면서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기 쉬워요. 그래서 말년일수록 더더욱 세상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새로운 것에 대해 마음을 여는 자세가 중요하죠. 스마트폰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컴퓨터 수업이나 카카오톡 배우기 같은 것도 도전해보세요. 나는 못해라는 말 대신 한번 해볼까 하는 자세, 그게 노년을 빛나게 해줍니다. 여덟째, 자식에게 삶을 의지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제 내가 나 좀 챙겨야지라는 생각, 부모로서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자식에게 내 삶의 중심을 맡기는 결과가 됩니다. 매일 자식 전화만 기다리고 자식이 오면 비로소 하루가 의미 있어지고 자식이 뭔가 잘못하면 내 잘못처럼 괴로워하고 반대로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서운해지고 화가 나고 결국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식도 삶이 바쁘고 고달프고 자기 삶을 살아야 해요. 부모가 너무 기대면 부담스러워하고 나중엔 피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말년에는 오히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연락하고 왕래하는 건 좋지만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해요. 하루 일과를 자식과 상관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취미나 활동으로 하루를 채워야 합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때 자식도 더 편하게 나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홉째, 삶의 의미를 놓쳐버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젊었을 땐 일하느라, 가족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았지만 말년이 되면 그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게 되고 그때부터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공감대가 없고 텔레비전만 보다 보면 내가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삶의 의미는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챙기거나
작은 역할을 맡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있어도 삶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어 동네 어린이들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한다든지 동네 꽃밭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혼자라도 매일 일기 쓰기 같은 나만의 일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는 순간 삶은 다시 빛을 냅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열째, 감사하지 못합니다.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걸 자꾸 비교하게 되고 옆집은 어디 놀러 갔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잘 나간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리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게 비교하고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루하루가 짜증으로 가득 차고 얼굴엔 웃음이 사라지고 점점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감사의 마음을 훈련해야 해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감사고 혼자 밥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고 누군가 안부를 물어준다면 그건 더없이 고마운 일이죠.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고 하찮아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소한 감사들이 모여서 삶을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속 우물을 채우는 물과 같아서 그 물이 넘칠수록 내 삶도 더 촉촉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지금까지 말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대부분은 별거 아닌 듯한 습관, 마음가짐, 태도에서 시작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해요. 건강을 챙기고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과거에 갇히지 않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변화의 마음을 열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게 말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말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 삶을 한 번 더 피워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더 멋지고 더 풍성하게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